네, 지금 뜨는 투자 알고리즘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힌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권택중 수석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장주의 힘이라고 알고리즘 붙여봤는데요. 어제 코스피 시가총액 1등 삼성전자가 5%대 급등, 코스닥 시총 1등 알테오젠이 두 자릿대로 급등했습니다. 10% 넘게 상승을 했고 대장주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도 상승 방향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어제 보니까 외국인이 5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요. 현재 11시 2분 전입니다. 1조 9천억 원대 외국인 순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엔비디아 협업 이슈를 떠나서 반도체 메모리 업황 자체의 그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오르다 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석 매니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도 작년 8월부터 하락됐던 그 긴 시간들이 이제는 좀 되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기류가 감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디램 현물 가격이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저점에서 5% 이상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악화됐었던 이 수익성이 이제는 좀 회복 기조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좀 모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외국인이 현물 매수, 제가 근래 봤던 것 중에서도 굉장히 많았던 현물 매수인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도 꽤나 큰 금액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 입장에서도 공감을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도 이제 언제가 과연 레거시 반도체들, 뭐 디램이라든지 낸드가 언제가 반등이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이게 이제 지표로 보였다는 것은 지금부터가 반등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마 뭐 해당 이슈 외에도 지금 저희가 또 앞두고 있는 GTC 2025 관련해서도 젠슨남 회장이 어떤 형태로든 삼성전자로부터 이 HBM 메모리 관련된 납품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야기 안 나오면 주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그 부분은 그런데 일부 정도의 반영은 되어 있으나 대부분 상승폭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디램 메모리, 현물 가격 반등이 주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뭐 조금은 실망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 바닥에서 올라간 것을 반납한다든지 그 정도의 이제 파급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59,000원대가 이제 전 고점입니다. 계속 그 상단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 혹은 이번 주 안에 그 자리를 뚫어내줄 수도 있을까요? 뚫어낼 가능성은 굉장히 좀 커 보입니다. 지금 뭐 보면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올해 초에 주요 외국계 IB에서 목표가가 나왔던 부분들을 봤을 때 한 65,000원 정도 선으로 목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가는 분명히 저렴한 건 맞고 작은 하나의 힌트만 나오면 분명히 탄력적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59,800원 정도까지 장중에 갔던 것 같은데요. 6만 원 돌파는 거의 당연시되는 분위기고 1차적으로 한 65,000원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박스 상단 뚫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대장주는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이고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SC제형 기술 이전 계약 체결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그동안 특허 분쟁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눌렸었는데 이제 특허 분쟁 리스크까지 해소됐다라는 평가고요. 사실 그런데 오늘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줄 알았는데 신고가 터치하고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접근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조정을 기다려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기회 측면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들 특히 무언가 이제 기다렸던 이슈가 나오면 재료 소멸로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뭐 두 자릿수 이상 하락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이런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차익 실현은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슈로 작년 한 연말쯤부터 꽤나 주가가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이제야 다시 올라왔거든요. 따라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몰려 있었던 해당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기간 조정의 기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망성 매물이 쏟아진다는 듯한 그런 움직임은 아닌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다수의 애널리스트와 이런 뭐 분석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를 올려가면서 이에 상응하는 또 이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다수의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증권가 목표가를 봤을 때는 뭐 80만에서 높게 봤을 때는 그 이상까지도 계속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임상 통해서 개발 품목까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밸류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애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일종의 기간 조정이다. 매물 소화 과정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떨어지는 재료 소멸보다는 조금 그 전에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조금씩 차익을 내는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고 오히려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알테오젠 외에도 HLB나 유한양행도 지금 이슈 앞두고 있고요. 보로노이드 오늘 기술 이전 기대감 급등하면서 5%대 강세인데 그리고 4월 달에 또 AACR도 있거든요. 아마쾌. 그런 부분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좋지 않아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이끌어주면서 섹터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선제적으로 일단은 작년 말에 조정을 받았던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그 부분 덕분인지 오히려 지금은 한번 발판을 삼아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수개월 동안 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그 외의 섹터들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치고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는 살짝 한 발 물러서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의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4월까지는 전체적으로 좀 좋은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4월까지는 포트에 조금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확인하시죠. 한화오션이고요. 미국 필리 조선소에 이어서 이제 호주의 조선소까지 인수하려고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섰습니다. 한화가 그 호주의 조선사를 인수하면 가장 큰 수혜가 한화오션이다라고 언급이 나왔죠. 해군 함정 때문이고요. 한화오션도 그렇고 한화엔진도 두 자릿대 급등하면서 지금 뭐 조선사가 다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한화그룹주 그리고 기자재단 긍정적인 흐름 보입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계속 열어둬야 됩니까? 네, 이게 밸류에 대한 논란이 또 끊임없이 있습니다. 조선 전체에도 그렇고요. 특히 한화오션만 보더라도 좀 시각이 갈리는 듯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시각이 갈렸던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캐파에 대한 그것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주가 밀려 들어온다고 해도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캐파는 결국 정해져 있고 이것을 넘어서 나오는 수주에 대해서는 소화가 안 되겠죠. 이 부분들이 지금의 주가가 비싸냐 아니냐를 계속 설왕설래가 오가게 하는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지난해 이제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상선이죠. 상선 쪽에 대한 조선소 인수였고 이번 호주의 조선소 인수 같은 경우는 군용입니다. 함정에 대한 인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지금 미국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긁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부분 인수로 인해서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조금 이게 비싸냐 아니냐를 논란이 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잠재울 수 있는 부분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점이 이게 원래는 작년에는 한화오션이 중심이 되어서 해당 조선소, 호주 조선소 쪽을 오스틸사를 인수를 하고자 하였으나 조금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면서 이번에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사가 지분을 태운 해당 회사가 조선소를 인수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뭐 일부 뭐 이제 인수 과정에 있어서 계약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룹사 측면에서 조선소를 계속 확보를 해나가면서 오션 입장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주가도 계속 갈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밸류 고점 논란이 계속 있어서 주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8만 원에서 한 7만 5천 원 사이가 그 논란이 있는 정확한 구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조정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7만 원 중반선에는 이 정도까지에는 우리 밸류의 합의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주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적인 조선소 인수라든지 이런 M&A를 통해서 추가적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8만 원 이상의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린 것 같고요. 지금 자리는 따라서 이전보다는 조금 더 업사이드를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화오션 최근에 7만 원대로 이제 주가가 적정 주가다라고 협의를 보고 있는 듯 했는데 추가로 조선소 인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예 밸류가 좀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네요. 한화오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목표 주가 95만 원, 뭐 90만 원. 네. 증권가에서 줄 상향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고점 부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워낙 잘 가다 보니까 매수 접근이 꺼려지긴 해도 없으면 불안하고 이런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규 뭐 들고 계신 분들이야 사실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네, 이동평균선도 다 유지를 해가면서 큰 조정 없이 꾸준하게 잘 가고 있고요. 다만 신규 관점의 입장에서는 이걸 언제 들어가지에 대한 고민이 끊임없이 그런 뭐 도전을 챌린지를 주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일단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이제 올해 포워드 EPS 기준으로 퍼가 한 20배에서 뭐 예측하기 21배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그럼 비싼 거냐? 일반적인 방산주 관점에서 봤을 때,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죠. 방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거의 GDP 상승률에 준하는 그 정도 상승률을 보이는 게 그 정도 펄을 받는 게 맞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르죠. 매출액 성장률이나 지금 이익률로 봤을 때도 20% 중반에서 뭐 수출 사업 부문만 떼봤을 때는 30% 중반 이상까지의 이익률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올해 기준으로 받는다. 이것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주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34조 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근데 대략 한 26년 영업이익을 봤을 때 예상치가 한 2.6에서 2.7조 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을 해봤을 때는 지금 비싸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산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군비 증강, 이게 지금 멈추지 않을 기세입니다. 네. 특히 뭐 유럽 지역 쪽에서도 이전에는 사실 이제 국내에 있는 방산주들이 대부분 폴란드 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국가별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되면서 이 집중되어 있던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은 비싸지 않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수출 다변화가 진짜 뭐 일어난다면 조금 더 가격적으로도 높은 구간에 설 수 있겠다. 지금도 비싸지 않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이 좀 놀랍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알고리즘 확인하시죠. GTC입니다. 어제부터 21일까지 열리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키워드 루빈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차세대 반도체고 블랙엘 다음 세대죠. 네. 이게 빠르면 올해 3분기에 루빈이 양산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무조건 이제 수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봐야겠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은 어디까지 열어둘까요? 네, 일단은 뭐 SK 하이닉스가 뭐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신제품에 대해서 납품이 거의 뭐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반도체 섹터를 또 이끌어갈 수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전에 하이닉스 단의 하단 밸류체인을 같이 따라갔었던 HBM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만에서 뭐 얘기를 보면은 이제 한 양산은 뭐 3분기에서 2026년 정도 사이 그 어느 시점에 있어서 공정에 따라서 출시가 뭐 빨리 되든 지연되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반기에는 굉장히 가시적으로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이제 블랙의 사례에도 봤듯이 이게 발열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또 지연되기도 하고 예상과 다른 스케줄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스케줄이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루빈 관련돼서도 또 하나 이제 포인트로 나오는 것들이 뭐 양자 컴퓨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또 차세대 GPU가 될 것이다. 뭐 그런 형태의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양자의 날과도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그런 AI 추론 반도체를 넘어서 다른 줄기로서도 수위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접근 시기가 궁금한데 우리가 지금 이게 계획이 지연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더 크게 둬야 합니까? 아니면 루빈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부터 진입을 해야 됩니까? 네,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정 같이 있었죠. 네. 삼성전자 내려올 때 유사한 흐름으로 같이 있었는데 보면은 또 지금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좀 어느새. 빠집니다. 네, 아마 이제 그동안 좀 선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일부 조금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좁은 박스권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가를 반영된 측면으로 봤을 때에는 그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디램 현물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인 섹터 반등을 취했던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이 루빈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루빈 기대감은 아직 하이닉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네.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퀄테스트 통과 아직 못했잖아요. 네. 그 얘기가 이번에 GTC에서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많이 네. 예상하고 계신데 그렇다라면 이번 GTC의 주인공은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전이 될 수도 있겠다. 그 기대감도 지금 주가 반영 중인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올해 초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네. 이게 주가가 많이 비싼 거는 좀 팔고 그리고 좀 저평가되어 있던 삼성전자라든지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이 공백이 있었던 종목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럼 주인공이 하이닉스냐 전자가 될 거냐. 사실 루빈과의 연관성을 지어보면은 차세대 제품은 일단 하이닉스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에 좀 더 집중도가 몰릴 것 같고요.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순항 입에서 삼성전자 이름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인데 제 생각에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그 솔벤더보다는 듀얼보다는 또 트리플로 자사의 이제 제품을 공급해줄 회사가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언급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는 전자가 훨씬 저평가 있기 때문에 이번 GTC에서는 뭐 루빈이 있습니다만 주가의 이런 집중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루빈, HBM4는 하이닉스가 공급하더라도 이번 GTC의 주인공은 삼성전자가 될 거다라고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키워드는 자,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고 많죠. 차세대 반도체 기술 많은데 이제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는 것은 유리 기판, 이제 상용화가 코앞이다라는 사인. 그리고 액침 냉각, 지금 블랙웰의 가장 큰 이슈인 발열을 바로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상용화는 좀 멀었고요. 어떤 쪽 더 매력 있습니까? 네, 이게 뭐 둘 중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유리기판 쪽이 분명히 좀 더 시장의 관심을 먼저 받는 것 같고요.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기업들이 좀 뛰어들어 있지만 주가의 이제 관심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유리기판에서 또 다른 시장으로의 개화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던 마켓 사이즈가 좀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기존에 뭐 실리콘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을 다 유리 쪽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액침 냉각보다는 유리기판 쪽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아마 뭐 GTC 2025에서도 뭐 언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워낙 뭐 양자라든지 AI, 휴머노이드 다양한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목도는 조금 떨어지는 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AI 쪽에 대한 시선이 뭐 로봇이나 양자컴 쪽으로 좀 분산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